오늘은 야세르 책의 59장, 25절, 때는 기원전 1585년, 이제 요셉이 이제 사망하고, 110세로 사망하고,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해요. 하면서 이제 또 힉소스 왕조가 18왕조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때는 1585년 야세르 책의 59장 25절. 자, 요셉이 1585년 그 해에 죽었으니 110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71년. 그러니까 71년, 이집트로 이주하고 나서 71년이 지났을 때 1585년에 총리 요셉이 사망했다. 110세로. 야세르 책의 59장 26절.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에 그 나이는 110세였다.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종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요셉을 방부 처리하였다. 그의 형제들과 온 애굽이 총리 요셉의 사망으로 인해서 70일 동안 슬퍼했다. 장례식이 70일이란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장례식이. 야세르 책의 59장 27절. 그들이 요셉을 관에 놓고 향신료와 모든 종류의 향수로 가득 채웠다. 그들이 그를 시홀강가, 나일강가에 묻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식구들이 그를 위해서 7일 동안 슬퍼했다. 이제 70일 동안 장례식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하면은 또 7일 동안 또 해요, 행사를. 59장 28절. 요셉이 1585년 110세로 죽은 후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토베기 애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그론 80세, 그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통치한 애굽의 통치왕 마그론이 80세, 요셉이 죽은 후에 힉소스 왕조는 1년 내로 망하고 마그론이 81세로 이제 전사해요. 1년 정도 후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야세르 책의 59장 28절 끝나고 1584년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하고 하 이집트를 장악한 18왕조가 새로운 통치 권력으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온 애굽의 법을 취하고 애굽의 온 정부를 그의 통제하에 두었다. 18왕조가 그들을 견고하게 통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리 요셉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전쟁포로 잡혀있던 에서의 손자 스보가 67세에 탈주를 했어요. 그동안 54년 동안 총리 요셉 관할하에서 포로 잡혀 있다가 54년 만에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스보는 13살부터 67세까지 전쟁포로 잡혔고 67세 도망가서 일단은 이제 에돔에 가니까 거기에 또 세 번째 통치자가 통치할 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자기가 할 그런 일도 아니고 또 자기 세대 사람들은 벌써 이제 또 다 할아버지 정도가 됐어요. 다들 이제 결혼했고 67세 도망갈 때는 뭐 젊은 청춘을 다 힉소스 왕조에서 전쟁포로 보냈으니까 그때 결혼도 못했고 그래서 69세쯤 됐을 때 갔다가 이때는 이제 아프리카로 다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가서 딘하바에 있는 동맹관계에 있는 앵기스한테 가서 취직을 했어요. 동맹관계에 있는 앵기스한테 가서 취업을 했는데 군대 지휘관으로 일단은 취업을 했어요. 군대 지휘관으로.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있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났고 또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그렇지만 그 전쟁 기록
이 스보가 참전한 그 전쟁 기록은 없어요. 전체 전쟁 기록인데 그것은 앵기스의 전쟁이지 일개 전투 지휘관의 전쟁 기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71세에 탈주를 해서 다시 앵기스한테서 또 도망을 쳐가지고 시팀 섬으로 갔고, 또 73세 요 사이는 시팀 섬으로 가서 용병, 어떻게 보면 대리전쟁, 돈을 받고 약탈자들을 격퇴시켜주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약탈자들을 격퇴시키다 보니까 당신이 통치자해. 그래서 이때부터 시팀 섬을 통치하는 50년 동안 스보가 통치를 해요. 근데 요때 스보가 98세에 전쟁을 일으켜서 에지드 18왕조를 쳐들어가요. 야곱의 후손들을 쳐 죽이겠다고 쳐들어갔는데 80만 명 연합군으로 쳐들어갔는데 이제 패전을 해요. 요 중간에 껴있는 건 96세 때는 이제 아프리카의 앵기스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야세르 책의 60장을 보는데, 야세르 책의 60장,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다 사망을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쟁, 또 지났고, 패전을 했고, 이제 또 나이가 들고, 그래서 거의 뭐 한 30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전쟁, 끝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전쟁포로 스보가 69세부터 아프리카의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한다. 야세르책의 60장, 1585년, 60장 1절, 야세르책의 60장 1절, 야세르책의 60장 1절. 그 해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71년 되는 해, 총리 요셉이 39세, 또 71년, 그러면 110세, 요셉이 사망했을 때, 요셉이 죽은 후에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제포라고 하고, 스보가 전쟁포로 54년에서 달아났다. 여기는 스보가 이제 전쟁포로 할 때, 전쟁포로 시절에 요거 1639년부터 13살에 전쟁포로가 돼가지고 1585년 총리 요셉이 사망했을 때 이제 도망을 가요. 전쟁포로 54년으로부터 달아났다. 그와 그의 전쟁포로들, 에서의 후손 스보하고 또 추종자 전쟁포로들이 다 도망갔어요. 전쟁포로에서.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 1585년 그 이후에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탈주 후 2년이 지나서 1583년, 도망간 건 1585년이고, 그 다음에 84년에 힉스스 왕조가 멸망했고, 또 힉스스 멸망하고 1년 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한테 갔어요. 1583년 야세르책의 60장 2절. 그 스보가 69세에 1583년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비디아 우측, 아프리카의 디나바, 즉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 앵기스 통치자 앞에 가서 그 앵기스가 그를 존귀히 대하며 영접하였다. 스보가 에서의 손자 스보를 아주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군대의 신임 지휘관으로 삼았다. 1583년 야세책의 60장 3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앵기스 통치자 왕과 그의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스보가 사르디니아에서 남쪽 디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의 신임 지휘관으로 여러 날 동안 있었다. 야세책의 60장 4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르디니아의 남쪽 디나바,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애굽 사람들 18왕조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하고 전쟁하러 가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였으나 그 형제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 형제들이라면 에서의 손자니까 우선은 에서 할아버지 막벨라 굴에 1639년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그 흉측한 원한, 그 다음에 3차 전쟁 1639년 3차 전쟁 그 아버지 엘리바스가 전사한 원한,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이 또 죽은 원한, 또 그 수보가 1639년부터 54년 동안 1585년까지 전쟁포로로 아주 결국 청춘을 다 보낸 그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야곱 147세 사망했을 때 막벨라 굴의 매장 장례 행사를 방해해서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 굴 장례 행사 방해 현장에서 피살이 됐고,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이 막벨라 굴에서 우발적으로 전쟁을 벌였다. 에서의 아들 및 그 추종자 40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고, 또 나머지 30 인원들은 전쟁포로 잡혀갔고, 또 2차 전쟁에서는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이 힉소스 왕조의 수도 람셋이란데 거기까지 또 쳐들어가서 거기서 전쟁포로가 돼가지고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징역살이를 했다. 또 이어지는 원한 전쟁이 계속돼요. 그래서 야세르체기 60장 1583년 야세르체기 60장 5절, 앵기스는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 18왕조를 선제 공격하는 일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앵기스가 야곱의 아들들의 전투력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에서의 군대에게 행했던 일을 보고를 들어서 알기 때문이었다. 야세르체기 60장 6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69세 1583년 그때 앵기스 통짜 왕의 그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 아프리카 백성들 앞에 매우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계속해서 애굽 18왕조하고 보복전쟁을 하자고, 이제 자기 간에는 보복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앵기스 입장에서 보복전쟁이 아니라 일방전쟁이에요.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그 이집트하고 전쟁하는 건데,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이제 멸망을 했고, 그 이후에 18왕조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과 그 야곱의 후손들을 전쟁으로 쳐 죽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에서의 원한, 목이 잘려서 죽은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자고 그들을 계속 유혹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스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요셉이 사망한 이후 2년쯤 지났을 때 1583년에 스보가 신임 지휘관으로 들어와서 이집트 18왕조로 선제 공격하자고 전쟁을 부추길 때에 야세르체에게 이제 60장 7절 이제 새로운 사건이 크게 좀 터져요. 1583년 야세르체에게 60장 7절, 그때 시팀 섬에 시팀은 사이프러스 섬에 요건 이제 장면이 확 바뀌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바에, 지금까지는 스보가 아프리카의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한테 가서 취업을 하고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있으면서 왕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18왕조 거기가 지금 이제 전쟁이 터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를 가서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약탈을 하고 이렇게 뺏을 수 있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이제 딴 사건이 중간에 한번 사건이 나는데, 이 사건은 시팀 섬에 있는 너무 어여쁜 여자 때문에, 자, 시팀 섬에 뿌집나라고 하는 그 성읍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남자 이름은 우주였다. 그가 시팀 섬의 자손들에 의해서 변질이 돼가지고 신격화가 되었다. 그 우주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오직 딸 하나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자니아다. 아주 얼마나 예뻤는지
온 천재 왕들이 이제 그 후궁으로 삼고 싶어서 아주 난리를 쳤어요. 야세르 책의 60장 8절. 그 처녀 자니아가 매우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하고 지식이 있었으니 그 온 땅에 그녀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야세르 책의 60장 9절. 아프리카 앵기스 왕의 백성들이 그녀 자니아를 보고 왕에게 나가서 계속 그녀를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요 시팀 섬에 가니까 얼마나 그 예쁜 그 아가씨가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하는 그런 식이야. 그래서 앵기스가 시팀 섬에 사람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일단 요청을 했어요. 시팀 섬의 자손들이 그녀 자니아의 그 자니아라는 여자, 자니아는 우주의 딸, 자니아라는 그 아가씨를 앵기스 왕에게 아내로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첫 번째 가니까 또 앵기스 왕은 나라도 크고 힘도 세고 아주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 남자의 딸을 주기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다 합의를 했는데 야세르 책의 60장 10절. 그 앵기스의 메신저들이 시팀으로 가는 그 여행, 이제 이렇게 해서 청원차 시팀을 방문해서 다 일이 잘 돼가지고 돌아가는 길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비벤트의 띠르누스 왕의 메신저들이 시팀 섬에 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한 발 늦었어요. 한쪽은 성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 일이 잘 풀렸구나 해서 배를 타고 이제 항구에서 출발하는데 그때 또 항구에 들어오는 배가 있어요. 자, 이는 비벤투 이탈리아의 통치자 띠르누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자니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 다른 메신저들을 시팀 섬으로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녀 자니아에 대해서 또 칭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그 모든 종들을 시팀 섬으로 보냈던 것이었다. 야세르 책의 60장 11절. 이탈리아 띠르누스의 종들이 시팀의 구브로 섬, 사이프루 섬에 도착을 해서 자니아를 그들의 비벤투의 이탈리아 통치자 띠르누스 왕에게 아내로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는 앵기스 왕, 두 번째는 띠르누스 왕이에요. 야세르 책의 60장 12절. 시팀 섬의 백성들이 사이프루스 섬의 백성들이 그들 두 번째 도착한 사람들한테 말하되 우리가 그녀를 줄 수 없노라. 우선 아프리카 앵기스 통치자가 너희들보다 먼저 와서 청혼을 했고 그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녀 자니아를 또 그쪽에서 뺏어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야세르 책의 60장 13절. 우리가 앵기스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또 다 죽일까 두렵다. 너희의 그 왕, 띠르누스 왕이 그 앵기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록이에요. 띠르누스 왕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양아치. 띠르누스 왕의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은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 왕을 쳐서 죽이고 다시 이제 청혼을 하면 시팀의 자손들이 자니아를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해요. 1583년 야세르 책의 60장 14절. 띠르누스의 메신저들이 시팀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주인 띠르누스 왕 비벤투 이탈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 띠르누스 왕에게 시팀 섬의 자손들의 모든 말을 보고했다. 자, 60장 15절. 자, 시팀 섬의 자손들이 사르디니아의 섬 아프리카
아프리카 왕 디나바에 있는 아프리카 앵기스 왕에게 선물 기념물을 싸서 사람을 시켜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며 말하되 보소서 이탈리아에 있는 띠르누스 왕이 자니아를 아내로 삼고자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이탈리아의 띠르누스 왕이 앵기스 왕,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띠르누스가 온 군대를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 소집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탈리아 띠르누스가 당신의 형제 루쿠스를 먼저 죽이고, 루쿠스는 사르두니아의 그 왕이에요. 통치자. 요것도 양아치예요. 요것도 양아치 해적. 그 사르두니아 루쿠스를 먼저 죽이고, 그 후에 그가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한테 가서 당신을 또 죽일 것이라고 전쟁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세르 책의 60장 16절. 시팀 섬의 자손들이 앵기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그 편지를 앵기스가 듣고 그가 아주 화가 잔뜩 나서 그가 일어나서 온 군대를 모으고 전쟁이야, 전쟁. 이제 그 군대를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해서 바다의 섬들을 거쳐서 여러 배를 타고서 사르디니아에 있는 그 형제에 있는 사르디니아 길로 가서 일단 사르디니아도 이제 비상을 걸었어요. 총 전체 다 전쟁 준비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야세르 책의 60장 17절. 자, 루쿠스라고 하는 사르디니아 지중해 연합 그 아들 니블로스 이제 아들이에요. 니블로스가 그 아버지의 형제 앵기스 삼촌이 이제 자기 나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니블로스가 많은 군대와 함께 그 삼촌 앵기스를 만나기 위해서 항구로 나갔다. 그가 그 삼촌을 만나서 입 맞추고 그를 안았다. 니블로스 조카가 앵기스 삼촌에게 말하되 삼촌이 우리 아버지를 이제 위할 때 내가 띠르누스하고 먼저 싸우기 위해서 삼촌하고 같이 나갈 거니까 나를 전쟁 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주소서. 아들 니블로스를 그 루쿠스 아버지의 그 사르디니아의 전쟁 군대 장관 삼으라고 요청하소서. 이에 삼촌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에게 만났고 그 형제에게 말을 하기를 그 아들 니블로스를 그 루쿠스 그 형제의 군대 장관 전투사령관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다. 그러면은 이제 앵기스하고 아직 전쟁 잘하니까 그 조카 루쿠스하고 전쟁 전면에 나서고 그 루쿠스의 아버지는 이제 후방에서 따라가면서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하고 같이 띠르누스 이탈리아에 있는 그 띠르누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나갔다. 중부 이탈리아로. 그들과 함께한 군대가 많으며 백성들의 수가 많더라. 이렇게 두 나라를 합치면 거의 한 80만 명 정도 돼요. 1582년 야세르 세계 60장 19절 그가 전투함들을 타고 이게 일단은 배를 많이 타고 간다 해서 뭐 바다에서 싸우는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육상으로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육상에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 배들을 타고 나갔으며 그들이 아시토라시 지중해 연안 중부 이탈리아 반도
지방에 들어갔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을 해서 이제 전투 대용을 벌이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비벤투의 통치자 왕 띠르누스가 그들을 향해 오더라. 이에 그가 사르디니아 지중해에 연한 루쿠스가 통치하는 지역에 나가서 그곳 사르디니아를 멸하고 아프리카 앵기스로 쳐들어간다는 그러려고 왔는데 이제 도중에 만난 거예요. 야세르 책의 60장 20절.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가 케노피아 골짜기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야세르책 62장 27절을 인용하는데 야세르책 67장 27절. 보라, 알파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 길 위에 한편에는 니블로스 군대 장관 전사에서 무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띠르누스 왕의 무덤이 있다. 중부 이탈리아에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야세르 60장 21절 다시 돌아왔어요. 사르디니아 통치자 루쿠스에게 그 전투가 버거웠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쓰러지고 그 아들 전투사령관 니볼로스가 전사했다. 야세르 책의 60장 22절. 그의 삼촌 앵기스가 그 종들에게 명해서 그들이 니블로스 그 조카를 위해서 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고 그를 그 안에 넣었다. 앵기스가 다시 띠르누스 왕의 군대를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중부 이탈리아 땅에서 전쟁을 벌였다. 앵기스가 그 띠르누스보다 강하다. 전쟁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앵기스가 그 띠르누스를 죽였다. 그가 칼끝으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다. 앵기스가 일단 상대방 그 왕을 죽였어요. 그 형제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 군대 장관은 이미 전사했고 그 형제 루쿠스의 원한을 갚았다. 60장 23절. 띠르누스 이탈리아 땅에서 죽었을 때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손이 약해졌다. 이에 그들이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의 앞에서 도망갔다. 탈영. 자, 야세르 책이 60장 24절. 앵기스와 함께 그 형제 루쿠스가 알파누와 로마 사이에 있는 큰 길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칼끝으로 띠르누스의 졸개들 군대를 죽였다. 띠르누스 왕 비벤투 중부 이탈리아. 자, 60장 25절. 사르디니아의 왕 루쿠스가 그 종들에게 명하여 사르디니아의 왕 자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야세르 책의 60장 22절을 그냥 인용해 보면 그의 삼촌 앵기스는 그 종들에게 명해서 그들이 조카 니블로스 전쟁사령관을 위해서 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고 그를 그 안에 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는 노쇠로 만든 관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 사르디니아의 왕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 전투사령관 시신을 케노피아 골짜기 중부 이탈리아 땅에서 전사한 그 니블로스를 그 안에 놓고 그를 그곳 알파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 길가 언덕 그 전쟁터에 묻었다. 앵기스의 형제 사르디니아의 왕 루쿠스의 아들 니볼로스의 시신을 케노피아 골짜기 중부 이탈리아 땅에서 전사했다. 야세르 책이 60장 26절. 그들이 그 큰 길 알파누와 로마 중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 길 위에 큰 탑을 세우고 그 이름을 니블로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또한 그 비벤투의 통치자 이탈리아 비벤투 통치자 띠르누스를
니블로스와 함께 그곳 그러니까 언덕이 다른 거예요. 언덕이 마주보는 길을 가운데 놓고 이쪽 언덕에는 띠르노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니블로스, 이렇게 그 반대편에 묻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에서 적장이 죽었다 그래서 그걸 패대치고 그냥 갓버리고 뻥 차고 갓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적장을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땅에다 매장까지 해줬다는 얘기예요. 아주 신사적인 거예요. 자, 앵기스야 그 형제 사르디니아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가 이탈리아 땅에서 전사했다. 1582년 야세르세기 60장 27절. 보라, 알바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그 큰 길 위에 니블로스의 무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띠르누스 적장의 왕의 무덤이 있도다. 그것이 알바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 길에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세르세기 60장 28절. 니블로스와 이탈리아 큰 길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의 아버지 루쿠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사르디니아 땅으로 돌아왔다. 그 형제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 통치자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단은 비벤투 성읍으로 쳐들어갔다. 비벤투, 그 왕을 죽였으니까 그 비벤투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비벤투를 완전히 작살내기 위해서, 즉 띠르누스의 성읍,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 반도로 갔다. 비벤투의 성읍 주민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갔다. 야세르세기 60장 29절. 그 비벤투, 이탈리아에 있는 그 비벤투 주민들이 그 앵기스의 명성을 듣고, 그 앵기스가 얼마나 양아치고 독한지 그 명성을 듣고 그 앵기스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이 그 비벤투의 거주민들이 울며 애원하며 그 앵기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 나가서 비벤투 거주민들이 앵기스에게 애원하며 그들 비벤투 이탈리아 거주민들을 몰살시키지 않기를, 비벤투 성읍을 멸하지 않기를 아주 애걸복걸하면서 간청했다. 이에 그 앵기스가 그렇게 하였다. 왜냐? 이는 그 비벤투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주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 아주 예쁜 여자, 시팀 섬에 있는 자니아하고 한 같은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이다. 한 족속.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다 같은 백인 마케도니아 인종 백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시팀 섬의 자손들이나 그 비벤투의 자손들이나 사는 동네는 달라도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4절에 나온 얘기. 그러므로 그가 그 성읍 비벤투, 이탈리아에 있는 그 비벤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 야세르세기 60장 30절. 그날 이후로 사르디니아 남쪽 디나바 앵기스의 군대 떨거지들이 시팀 섬으로 약탈하라거나 노략질하러 가지 않았다. 이제 왕이 좋아하는 여자가 시팀 섬에 살고 있으니까 그 왕이 좋아하는데 혹시 그 왕비가 될 수도 있는 그 섬에 가서 아주 나쁜 짓, 양아치 짓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그 밖으로 나갈 때, 약탈하러 나갈 때마다 앵기스의 새로운 취임한 신임 지휘관 에스손자 수보가 그들과 함께 바깥으로 같이 따라 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약탈하려고 이렇게 군대가 슬그머니 빠져나갈 때는 수보가 꼭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야세르세기 60장 31절. 이 일 후에 앵기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뿌집나, 시팀 섬에 있는 뿌집나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다. 앵기스가 그 우주의 성읍 뿌집나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그 딸 자니아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앵기스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성읍으로 데리고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큰 전쟁이 일단 끝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계속 전쟁을 부추기는 그 영향으로 이제 또 돌아가요. 자, 61장, 야세르 책이 61장,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힉소스 왕조가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81세로 1584년 전사하고 힉소스 왕조가 하이집트에서 퇴출 몰락한 후에 하이집트의 새로운 통치 권력 18왕조가 하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야세르 책의 61장 1절, 1584년 애굽의 18왕조 설립자 파라오 아흐못의 1세가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 81세를 1584년에 전사했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 아흐못의 1세 왕을 위해서 애굽에 견고한 궁전을 지으라고 하였다. 야세르 책이 61장 2절, 애굽의 18왕조 설립자 왕 파라오 아흐못의 1세, 그가 또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그 왕궁을 짓는 일에 애굽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였다. 애굽 사람들이 통짜 왕이 거할 아름답고 우아한 궁전을 18왕조의 수도 힉소스 왕조의 수도였어요. 아바리스 라암셋에 지었다. 그가 18왕조의 이제 수도가 됐어요. 그가 거기에 살았고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했고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2 두 번째 수도가 되고 제1 수도는 더베라고 하는데, 자, 야세르 책이 61장 3절, 자, 야곱의 아들 스불론 114세가 그 해 죽었으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72년 되는 해 1584년에 스불론이 죽을 때 그 나이는 114세였다. 그가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자, 1581년 이제 야세르 책 61장 4절, 이집트 이주한 지 75년 되는 해, 결국 1581년이 되어 이제 망하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그 형제 시몬이 120세로 죽었다. 시몬이 죽었고 그가 120세였다. 그도 역시 관에 담겨졌고 그녀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야세르 책 61장 5절, 자,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 왕의 군대 지휘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71세, 1581년이에요. 1581년 스보가 여전히 날마다 앵기스 왕으로 하여금 애굽 18왕조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하였다. 앵기스는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그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전투력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투를 얼마나 잘하는지 백전백패했다는 거예요. 총리 요셉 사망 후 4년 지나서 힉소스 왕조 퇴출 3년이 지나서 1581년 야세르 책의 61장 6절, 에서 손자 스보가 그때 매일 앵기스 왕으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자고 유혹을 보복전쟁을 도모하였다. 1581년. 그래서 야세르 책 61장 7절,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왕이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가자,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비벤트의 이탈리아의 통치자 튀르누스하고 전쟁 경험도 있고, 또 앵기스가 그 전쟁에 자신감을 얻어서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또 전쟁하기 위해서 모으고 바닷가 위에 모래처럼 그 백성의 수가 많았다. 이에 앵기스가 그가 애굽으로 싸우러 갈 전쟁 준비, 그 결심을 굳혔다. 1596년 발람이 출생했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총리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출생했어요. 1596년에. 힉소스 왕조 태초 3년 야세르세기 61장 이집트 이주 후 75년 되는 해 1581년에 발람 15세가 이제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발람 15세가 이제 요때 딱 등장을 해요. 자, 야세르세기 61장 8절. 아프리카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발람으로 1581년에 15살 마술사 볼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야세르세기 61장 9절. 앵기스가 그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출전하기 전인데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점을 쳐봐라. 자, 61장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를 뜻하는 그 군대, 또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그 전차의 모양들과 기병들의 모양들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준비한 방식대로 교묘하게 물 위에 그 양초들을 띄워놓고 그가 도금낭과의 식물을 흔들어서 손에 잡고 흔들어서 그 물 위에서 두 양초들을 합쳤다. 이에 앵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그것들이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 앞에서 꼬꾸라지더라. 결국 야세르세기 61장 11절. 이에 마술사 볼의 아들 벨라가 15살짜리가 앵기스 왕에게 보고하되 이번 점괘의 패전입니다 하니까 앵기스가 크게 실망하고 그 전투사령관 스보가 전쟁을 이제 도모하는 그 무리한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쳐들어가려고 무장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성읍에 머물렀다. 무리한 전쟁 도발을 아주 포기했어요. 점을 쳐서. 결국은 야세르세기 61장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앵기스 왕이 절망해서 점괘를 쳐서 패전이라고 하는 점괘를 이제 듣더니 애굽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준비를 하지 않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거기 앵기스가 무서워서 앵기스로부터 도망을 가서 동쪽으로 약 1300마일 100km 열흘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도망쳐서 시팀 섬으로 도망갔다. 왜 그러냐면 요때는 시팀 섬으로 한번 가봤어요. 왜냐면 자기 왕의 그 어여쁜 여자 그 어여쁜 자니아를 데리러 갈 때 거길 갔고 그래서 시팀 섬을 가봐서 알아요. 또 시팀 섬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리한 전쟁을 도모하다가 출전하기 직전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 의해서 점괘가 패전으로 나오니까 이집트 18왕조하고의 전쟁을 포기하고 앵기스 왕을 도망쳐서 시팀 섬으로 도망쳤다. 야세르세기 61장 13절. 시팀 섬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크게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그의 수보를 그들이 전투에서 언제나 돈을 주고 고용했다. 에서의 손자 수보가 그때 심히 부유하게 되었다.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약탈한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는 큰데 왕이 이제 이렇게 주는 그 월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부족한지 뭐 칼은 가졌고 무장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그 양아치 군대요. 자, 시팀 섬의 자손들이 집결하여 푸푸디지아 산으로 갔다. 이는 그 사르디니아 섬 남쪽
아프리카 앵기스 왕의 군대들이 그를 향해서 약탈하러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약탈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쳐들어오는 약탈자들을 쳐내고 해서 결국 돈을 받고 쳐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리고 결국 시틴 섬의 통치자가 돼서 약 50년 동안을 시틴 섬을 통치하게 돼요. 여기까지